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이번 시간에는 사실을 모으면 진실이 될까? 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탈진실 시대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대한 사실을 많이 모으면 그것에 대한 진실에 다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질문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정보와 뉴스를 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정보에 노출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을 가려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로 확인된 정보들을 많이 모은다고 해도 우리가 이해해야 할 사건이나 현상에 대한 진실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들이 존재하는 맥락이기 때문입니다. 사실과 진실 사이에 간극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개념은 탈진실입니다. 탈진실은 2016년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를 결정하게 된 국민투표, 그리고 곧 이어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을 계기로 사용 빈도가 급증한 단어입니다. 옥스포드 사전은 이 단어를 2016년 올해의 단어로 선정하면서 여론을 형성하는 데 있어 객관적 사실보다 개인의 신념과 감정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람들은 더 이상 사실만으로 진실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념과 감정이 진실을 왜곡하거나 가리게 되는 상황이 점점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과잉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들의 맥락을 이해하며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탈진실의 대표적인 사례로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 탈퇴를 주장하는 측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만든 빨간 버스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버스에는 우리는 매주 EU로 350만 파운드, 한국 돈으로 약 5,500억 원을 보낸다. 이것을 우리의 NHS, 영국 공공의료 시스템의 기금으로 사용하자. 탈퇴에 투표하라. 우리의 권한, 통제권을 되찾자. 라는 4개의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이 문구들은 영국 국민들이 유럽연합 탈퇴에 투표하도록 만든 문구였습니다. 그러나 영국 정부가 매주 EU에 5,500억 원을 보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이 보내는 금액은 이보다 1,600억 원이나 적은 3,900억 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영국은 EU로 돈을 보내기만 한 것이 아니라 EU에서 큰 돈을 받았습니다. 영국에서 상대적으로 발달이 저조했던 콘월과 웨일스 남부에 EU는 무려 44억 파운드, 한국 돈으로 약 7조 원을 매해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보가 왜곡되었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인식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브렉시트 선거가 끝난 지 2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42%의 영국인이 이 주장을 사실로 믿고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2020년 미국 대선에서도 수없이 많은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등장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패배한 선거에 불복하면서 당시 선거가 부정부패로 이루어졌고 특히 우편 투표가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하지만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산하의 아네스버그 공공정책센터에서 운영하는 팩트체크 웹사이트에서는 트럼프의 주장이 허위 조작 정보, 짜깁기와 합성, 맥락을 무시한 인용 등 믿을 수 없는 거짓 주장이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에만 매달렸습니다. 또 다른 예로 기후변화 논쟁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대부분 기후변화가 인간 활동의 결과라고 이야기하지만 일부 정치적 이익 집단은 반대 의견을 내세워 논쟁을 만듭니다. 논쟁을 만드는 이들의 목표는 과학적 사실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논쟁이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대중의 혼란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탈진실은
단순한 거짓 정보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휩쓸리고 특정한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진실을 왜곡하는 상황을 뜻합니다.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탈진실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 중 하나가 허위 정보와 소셜미디어입니다. 요즘은 누구나 정보와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누구든 자신의 의견이나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 덕분입니다. 문제는 사실이나 진실과는 관련 없는 자극적인 제목이나 충격적인 내용의 콘텐츠들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선생님들도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학생이 수업 시간 중에 선생님, 이거 유튜브에서 봤는데 사실인가요? 라고 묻는 경우 말이죠. 많은 학생들이 유튜브나 소셜미디어에서 본 내용의 사실 여부나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충격, 이 음식이 암을 유발한다 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을 떠올려 보세요. 이런 제목은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이지만 사람들이 그 내용을 사실을 넘어 진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정보든 쉽게 퍼져나갈 수 있는 소셜미디어의 특성으로 인해 실제로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허위 정보일 가능성이 높은 정보들도 무분별하게 확산되곤 합니다. 특히 소셜미디어는 정보의 확산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예를 들어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허위 정보는 전통적인 미디어인 신문이나 텔레비전 방송보다 훨씬 더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는 단순히 퍼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익을 위한 의도적 왜곡이 포함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대선 기간 동안 소셜미디어에서는 허위 정보가 수천만 명에게 노출되었고 그중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한 예로 2016년 대선 당시 교황이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했다는 가짜 뉴스가 퍼졌습니다. 이 뉴스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지만 페이스북에서 폭발적으로 퍼져나갔고 수백만 명이 이를 진실로 믿었습니다. 그 결과 허위 정보가 대중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처럼 소셜미디어는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도 그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허위 정보가 퍼지기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널리 퍼지고 정보의 사실성이나 진실성보다는 자신의 신념을 더 중시하게 되면서 전문가에 대한 불신도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과학자나 의사와 같은 전문가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신이 믿는 것을 확인해주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경향이 생기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코로나 백신에 대한 허위 정보가 확산되었을 때 일부 사람들은 과학적 근거를 무시하고 백신의 안전성을 의심했습니다. 백신의 부작용이 매우 드물다는 것이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꺼리기도 했습니다. 전문가에 대한 불신은 결국 언론에 대한 불신으로도 이어집니다. 일부 사람들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언론이 의도적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신뢰도 높은 언론이 제공하는 뉴스 보도조차 의심하며 자신이 보고 싶은 정보만 선택적으로 믿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진실의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사실을 모으면 그것이 곧 진실이 되는 것일까요? 언론이 사실을 전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정치인이나 유력 인사의 발언을 그대로 따옴표 안에 넣어 보도하는 받아쓰기 저널리즘은 그러한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은 전달할 수 있지만 그 발언의 의도나 맥락 또 그 발언으로 인해 묻히게 된 다른 사실들에는 주목하지 못함으로 인해 오히려 진실에서 멀어지는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취재원의 발언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기자의 역할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을 조작하려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현실에서 객관주의를 내세우며 사람들이 이런저런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보도하는 데 그친다면 오히려 거짓을 전파하는 데 악용되는 정보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을 모은다고 해서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깊이 새기고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사실 이면의 정보와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비판적 사고입니다. 다양한 출처에서 정보를 찾고 사실을 접하는 것은 좋지만 그 정보와 사실들을 맥락 속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만 진실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관련된 문제를 예로 들어보면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사실들을 여러 다양한 출처에서 모으는 것만으로는 이 문제와 관련된 진실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의 발언과 의견, 사실들이 왜 부각되고 있는지, 그로 인해 누가 이익을 보는지, 우리에게 전달되는 발언과 의견들의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지 등을 충분한 맥락 속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강의는 사실을 모으면 진실이 될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단지 누군가가 어떤 말을 했다는 사실을 많이 모은다고 해서 진실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맥락 속에서 어떻게 분석하고 평가하는가입니다. 탈진실 시대에는 정보가 넘쳐나지만 진실은 점점 더 희귀해지고 있습니다. 교사로서 우리는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와 정보 검증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하며 그들이 진실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학생들과 함께 허위 정보와 탈진실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사실을 다루는 올바른 정보를 찾고 누군가의 발언을 맥락 속에서 분석하는 능력을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탈진실 시대에서 진실에 관심을 갖고 지켜나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